안녕하세요, 레이저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텍스트 마킹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캐드 중에서 레이저 마킹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텍스트죠. 오늘은 이 텍스트 마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요 마우스로 올려다 보겠습니다. 텍스트 그리기에 텍스트가 있죠.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든 여기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정사각형이 작업 영역이죠. 작업 영역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딱 찍으세요. 그럼 왼쪽 하단에 텍스트 박스가 생깁니다. 이 박스에다가 원하시는 글자를 새긴 후에 타이핑을 한 후에 적용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글자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기 해서 채우기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뭐 속도하고 공률은 파워죠. 파워를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해보고 위치가 맞으면 각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활용이 돼요. 그럼 이 텍스트에서 글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글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있는 글꼴입니다. 이 이지캐드 프로그램에 있는 글꼴은 아닙니다. 저도 글꼴이 꽤 많죠. 여러 가지가.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글꼴로 적용이 됐죠. 이게 트루 타입 글꼴입니다. 여기에 있는 트루 타입 글꼴. 단일 글꼴로 한번 가볼게요. 단일 글꼴을 선택하니까 여기에 이제 폰트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단일 글꼴이 뭐냐면 적용을 해볼게요. 조금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채웠던 걸 삭제를 하고 보면은 아까 보셨던 글자는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글자였어요. 더블 라인으로 되어 있는 글자죠. 근데 이건 단일 글꼴입니다. 여기에서 글꼴에서 단일 글꼴을 선택하시면 이런 글꼴로 바뀌죠. 요걸 제일 많이 쓰죠. 이렇게 딱딱 그 각진 글자를 단일 글꼴로 많이 씁니다. 이런 글꼴을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뭐 IC, 뭐 전자부품이나 이런 데 많이 쓰이죠. 여기에 글꼴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미운 것도 있죠. 딱 요거 하나만 쓸만하겠네요. 그러면 이 글꼴을 쓰려면은 더 많은 글꼴을 쓰시려면은 기계를 구입하시는 업체한테가 글꼴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쓰는 글꼴이죠. 이런 단일 글꼴은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트루 타입입니다. 트루 타입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한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쭉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앞에 이상하게 골뱅이가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이런 걸 선택하면 이렇게 옆으로 글자가 바뀝니다. 골뱅이 폰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쓰실 때는 골뱅이를 쓰시면 안 돼요. 골뱅이를 쓰면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글꼴에서 비트맵이 있어요. 비트맵 글꼴. 이건 거의 안 쓰는 거라서 비트맵 글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 글꼴이 제일 중요하죠. 바코드 글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코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자를 먼저 치신 다음에 바코드 글꼴을 설정을 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D 바코드가 되죠. 1D 바코드가 되고, 이 1D 바코드의 설정은 어떤 바코드인지는 바코드를 새겨달라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1D 바코드에는 코드 39부터 코드 128까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코드 128A거든요. 다른 업체에서도 이걸 제일 많이 쓰십니다. 그 바코드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누르면 바코드가 바뀌죠. 이 바코드의 사이즈를 고정을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그 길이가 늘어나지 않게 고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더 늘려 볼게요. 늘리더라도 길이는 늘어나지 않아요. 아까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바꿨을 때 길이가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서 고정을 하면 길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바꿔도 문자열의 숫자를 개수를 바꿔도 길이가 늘어나진 않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해칭이 있죠. 해칭을 해서 채워서 바코드 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거,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매트릭스. 여기에다 데이터 매트릭스에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겠죠. 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가 트루 타입일 때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다가 이 문자열이 바코드 글꼴로 바꾸게 되면은 데이터 매트릭스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우기 해가지고 바코드를 마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QR코드로 가볼까요? QR코드가 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QR코드로 생성이 됩니다. 사이즈는 조절하실 수 있어요. 조절을 하셨다면 해칭을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해칭 간격도 늘어났거든요. 사이즈를 키우면서. 이런 식으로 바코드 글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SHX 글꼴은 없어요. 거의 안 쓰는 기능입니다. 바코드까지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그럼 그 밑에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바코드를 했으니까 바코드로 뜨네요. 그럼 트루 타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글씨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탭이 이쪽에 있는데요.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좌표입니다.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 그 좌표 값이 또 바뀌죠. 이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좌표. 그 좌표의 중심은 여기입니다. 원점은 여기에요. 그럼 제가 이걸 가운데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원점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의 사이즈예요. 글자의 사이즈. 가로가 43mm, 세로가 6mm. 근데 얘를 60mm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도 같이 증가를 하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가 커집니다. 근데 밑에는 세로는 8.3으로 두고 위에는 70mm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자물쇠를 풀어야 됩니다. 풀고 나서 얘를 70으로 바꿀게요. 그럼 밑에는 변하지 않고 가로만 7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놓고 쓰는 걸 선호를 하고요. 이 밑에 얘는 이 사이즈를 키우거나 그럴 때 어디를 기준으로 키우겠느냐, 이게 오른쪽 하단을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9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을 기준으로 커진 거예요. 그럼 얘를 가운데다 다시 갖다 놔 볼게요. 얘를 9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중심을 기준으로 커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은 어딜 기준으로 키우겠느냐,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 배열이 있는데요. 배열은 만약에 고객께서 제품 하나만 칠 게 아니고 작업 영역 안에 제품을 여러 개 깔아놓고 각인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 사용이 되겠죠. 선택을 하고
3개. 오른쪽으로 같은 걸 2개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토탈 3개를 두겠다는 거고요. 위로 5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X방향으로의 간격은 30을 줄 거고, 위로 이제 복사가 되는, 세로로 복사가 되는 문자 길이의 간격은 20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 다음에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도는 15개의 제품을 올려놓고 한 번에 각인하길 원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배열이었습니다. 근데 배열은 저는 이게 약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배열은 꼭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세요. 제가 똑같은 배열을 해볼게요. 변경에 변환에 가요. 그럼 얘를 가운데다 두고 상대 위치로 바꿔요. 그럼 아까 제가 했던 건 30이었죠. 30 간격으로 복사를 했어요. 복제될 개체의 응용을 눌러줘요.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또 하나 눌러줘요. 또 하나가 복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전부 다 선택을 하고 밑으로 아까 간격을 20을 줬습니다. 그리고 X는 0으로 줘야죠. 복제될 개체의 응용 밑으로 4, 5 이렇게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간격 조정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입력 포트가 있죠. 입력 포트는 이건 자동화를 할 때 저희가 제어하는 IO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통 스탠드얼론 모델을 쓰시는 고객께서는 이거를 건드실 일은 없습니다. 적용 버튼은 뭐 이리저리 뭔가를 바꿀 때 여기다가 1, 2, 3 그러면 적용을 해야 1, 2, 3이 붙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글자를 더 추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글꼴 다 설명을 드렸고요. 글꼴 밑에 폰트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도 해칭이 있고 여기에도 해칭이 있죠. 글자에다가 이제 채우기를 해야죠. 여기에 해칭, 얘를 바꿔볼게요. 0.08 이 2개의 객체에다 저는 채우기를 했어요. 그럼 이쪽 채우기를 눌러볼게요. 얘도 0.08이 돼 있죠. 얘는 이 위에 있는 채우기는 그냥 최근에 채웠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좌측에 있는 애는 아까 얘는 0.06으로 채웠죠. 그럼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얘는 0.08로 채웠던 게 많죠. 이거는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채우기 해칭 아이콘은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해칭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는 설정하는 거고, 여기 위에 있는 H는 가장 최근에 설정했던 해칭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채우기 값을 보여주는 거고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가기 전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뭘 마킹을 했는지 저장하고 싶을 때, 텍스트로 저장을 할 때 그때 쓰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장하기 전에는 미리 메모장에다가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이를 저장을 할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그 로그 파일로 로그 파일이라는 txt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해놓고 나머지는 다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일씩 증가하는 그 번호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로그 파일을 설명을 하려면 이 그 증가 번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아무 텍스트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변 텍스트 사용 체크를 합니다. 그럼 여기 증가가 나와요. 증가에는 고정 텍스트가 있어요. 뭔가 회사에서 그 0001, 0002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번호를, 시리얼 번호를. 그럼 그 앞에 붙는 번호가 있을 거예요. 뭐 회사의 고유 번호라든지.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대시를 하고 0001이 붙어야 된다. 그럼 일단 여기서 확인을 눌러요. 이제 고정 텍스트는 고정 텍스트, 얘는 변하지 않는 텍스트잖아요. 하나 만들었어요. 얘는 그 뒤에 뭔가가 붙겠죠? 증가를 눌러볼게요. 증가를 눌러서 여기다 시리얼 번호를 붙여야 돼요. 처음에 1로 시작하고 현재도 1번부터 마킹할 거고 가장 최대 숫자가 99,999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가변 텍스트에 두 가지가 생겨요. 고정 텍스트랑 가변되는 텍스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 이걸 설명드리고자 이걸 이렇게 넘어왔는데 저장을 눌러요. 텍스트를 지정된 파일에 저장. 지금 마킹하고 있는 내용을 어떤 내용을 마킹을 했는지 로그 파일을 남기고 싶은 거거든요. 지정된 시간에 처리 시간 표시, 마킹된 시간까지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까지도 어떤 텍스트가 마킹이 됐는지 그 내용까지. 그럼 저는 아까 그 만들었던 파일을 바탕화면에다 놨어요. 여기 로고 파일이라고 저장을 해놨었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파일의 위치를 맞춰 놓은 거예요. 현재 확인을 눌러요. 그 다음에 저는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마킹을 했더니 2로 변하죠. 3으로 변하고 4로 변하고. 이게 로그 파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똑같은 글자만 계속 보여주면 그 어떤 글자를 몇 날 몇 시에 마킹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가변 텍스트에서 자동 증가 시리얼 번호를 사용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마킹을 했으면 그 파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그 파일, 아까 제가 저장했던 로그 파일이죠. 여기 나오네요. 이제 2022년 3월 15일 10시 50분 21초에 레이저스 01이라는 걸 마킹을 했고 그 다음은 02, 25초에 02, 27초에 03, 29초에 04 이런 로그를 남기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로그가 필요한 회사들이 있어요. 어디서 뭔가가 텍스트가 잘못 마킹됐는지 찾으셔야 되는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저장 이 아이콘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문자 간격이에요. 문자 간격은 오토가 있고요. 오토는 지가 알아서 그냥 적당한 간격으로 벌려주거든요. 현재는 오토로 적용이 된 겁니다.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문자 간격을 2로 늘려보겠습니다. 2로 늘리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 L의 오른쪽과 A의 왼쪽의 간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줄 간격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이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있죠. 얘를 선택을 하면은 얘는 글자의 중심, 그러니까 L의 중심과 A의 중심을 기준으로 글자의 간격을 세팅할 때 쓰는 거죠.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F, 기울어진 F가 있죠. 이 F 아이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텍스트를 관장하는 그런 기능들인데요. 일단 텍스트를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그렸고요. 이쪽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좌측 정렬할 것이냐, 우측 정렬할 것이냐, 가운데 정렬할 것이냐, 그런 거죠. 그 다음 볼드가 있어요. 볼드는 일단 얘를 화면을 좀 키워 볼게요. 볼드에다 체크를 하면 글자가 약간 뚱뚱해집니다. 약간 뚱뚱해졌죠? 네. 이탈릭 선택을 하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버티컬 확인을 누르면 왜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버티컬로 변해요. 문자폭은 50이 기본이거든요. 요건 그냥 50이 기본이다, 디폴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자 각도, 여기서 문자 각도가 있는데요. 문자 각도는 아까 이탈릭이랑 비슷한 기능이에요. 각도 이렇게 20도만큼 기울어지죠. 간격 간격을 다시 설정해 볼게요. 네, 문자 간격이고요. 줄 간격도 있네요. 줄 간격은 행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좌측 정렬한 후에 줄 간격을 3으로 바꿔요. 그러면 밑으로 좀 늘어났죠? 좌측 정렬이 되면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 텍스트에서의 하이라이트. 텍스트에는 원형 아크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고 지름이 60이라면 각인할 영역은 한 5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50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아크 텍스트가 생성이 돼요. 여기에서 문자 높이가 있어요. 얘 사이즈를 줄이려면 문자 높이를 예를 들어 8로, 그럼 사이즈가 좀 커져요. 4로 사이즈가 좀 줄어들죠. 이렇게 바꾸시는 글자의 사이즈를 아크 텍스트 하실 때는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기본 각도 180. 그러면 이렇게 180으로 돌죠. 각도 제한 1에서 360인데요. 저는 180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 글자가 180도만큼 늘어나게 되죠. 180도 기준으로 딱 맞춰서 이쁘게 각인을 하겠다 라는 의도가 있을 때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마치 이제 밥그릇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의 아크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U자형 아크 텍스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얘를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을 눌러볼게요. 일단 뒤집어졌죠? 전부 글자가. 예.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얘만 돌리기만 하면 이제 U자형으로 된 아크 텍스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그 좌측 화살표 방향 누르세요. 하나씩. 지금
12번째 눌러서 U자형의 아크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U자형의 아크 텍스트를 만드실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F 아이콘, 글꼴 아이콘의 그 설명이었고요. 여기 이제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높이는 뭐냐면 이 폰트에서 제일 큰 글자는 W겠죠. 그 W의 대각선 길이에요. 그냥 그 세로 높이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지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텍스트 기능이었습니다. QR코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크 텍스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폰트의 사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간, 행간을 제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변 텍스트라고 해서 숫자가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들, 날짜가 해당 날짜대로, 오늘의 날짜대로 마킹하는 것들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